괴짜? 저도 동의합니다. 따뜻한 마음도 있으신데 겉으로는 참 차갑게 보이시는. 되게 무뚝뚝하신데 말씀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 병원의 운영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2014년부터 다녔는데 그때부터 걱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경영자로서는 원장님 좀 죄송해요. 점수를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작은 산부인과. 단 한 명의 분만 의사가 있는 병원입니다. 적자가 안 날 때도 가끔 있는데 보통 적자가 나는 달이 많죠. 관리비를 못 준다든가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뭐 월급을 못 줘가지고 지금 한 보름 있다고 줬어요. 다 못 줘서. 재산이 공식적으로 7억이죠. 마이너스 7억. 15명 정도 좀 출산을 해주면 그냥 또이또이또이또이 다른 영역에서도 쓰는 게 모르겠는데 올해로 경력 30년 차 산부인과 의사 심상덕. 오늘 질문이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그에게 빚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죠? 네. 그냥 잠시 들어가 계세요. 인사하러 왔어요. 빚이 쌓여가는 동안 든든한 지원군도 생긴 것이죠. 저희가 나오시라고 할 때까지 계세요. 우리 지금 아직 생각이 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미 알고 오늘은 언제 문을 닫을지 걱정스러운 산부인과의 개원 기념일. 고맙죠. 그렇다기보다는 저도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했는데 뿌듯하기보다 좀 철학 맞죠 사실. 근데 믿지 않고 와주시니까 저야 감사한 일인데 병원이 좀 잘 돼가지고 살아남아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원장님 나오세요. 네. 졸립의 기로에 선 병원과 한 의사에 관한 1년간의 기록입니다. 서울 동교동에 자리 잡은 산부인과. 이 병원의 원장 심상덕 씨는 이곳에서 15년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출혈이라든가 뭐 다른 이상은요. 왼쪽에 보이는 게 5주 때 아기 진 모습이에요. 이게 6주 넘어가면 아기 형체도 보여서 심장박동도 하게 되고 빈혈 수치가 많이 낮은 거로 나와가지고 8.9로 나왔어요. 철분제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석 달에서 넉 달 드시면 돼요. 말의 속도만큼이나 그의 하루는 참 바쁘게 흘러갑니다.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이렇게 뭐 일이 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 언제 갑자기 진통이 오거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 났을 때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못하면 못 먹는 수가 있어요. 늘 시간에 쫓기는 탓에 밥을 말아서 먹는 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입원 중일 때는 마음이 더 급합니다. 그분 진통 산모 어때요? 통증이? 수술해달래? 네. 일단 산소 주고 있어요. 네. 계속 지금 이거 소리 지르는 거 그분이에요? 네. 뭐 아기가 위험한 상황이라거나 골반에 너무 끼어서 안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물론 해야죠 수술을. 근데 그냥 의학적으로 봤을 땐 특별히 지금 위험 소견이 없는데 얼마든지 진통을 더 겪어보고 잘못만 시도할 여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통증 때문에 단순히 수술하려는 분들은
의사 입장에서 설득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유도를 해봐야죠. 그는 이 병원에서 유일한 분만 의사입니다. 손잡이 당기면서 더 가슴에 붙이고 더 끙! 쭉! 자, 붙이고 이런 하세요. 1시간 이상은 못 가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니까 3시 안으로 낳던가 수술하든가 해요. 여기까지 와서 고생할 거 다 하고 수술하기는 억울하잖아요. 엉덩이 약간 들면서 엉덩이 들면서 끙! 조금만 더 밀어내보세요. 머리가 보이려고 그래요. 제 팔 밀어내세요. 제 팔 밀어. 좀더 끌어. 밀어내세요. 더. 숨 참고 더 주세요. 더. 거기 반대로. 끙! 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는 산모를 독려하는 것도 오로지 그의 몫입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심호흡 잘하면은 아픈 것도 좀 덜하고 아기한테도 산소가 많이 가요. 코로 잘 들이마시세요. 많이 내려왔어요. 숨 한번 내쉬고 다시 바로 이어서 들이마시고 밑으로 쭉. 주세요. 힘쭉 빼고 머리 나왔으니까 힘주지 마세요. 힘쭉 빼고 딸이에요. 여기 딸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손잡이 놓지 마세요. 좀 태변도 좀 보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에 지나가자 부부에게 기적처럼 가족이 생겼습니다. 손가락 되게 길어. 안 들어왔으니까 더 뒤로 갖고 와요. 머리 뒤로. 어디 자기 닮은 거 부려. 오롯이 혼자 분만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보다 자연 분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적으로 이렇게 덥석하면 병원 경영에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사의 뭐랄까 자부심 또는 본분에 좀 충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 같은 것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안 하려고 해요. 좀 고생스럽더라도 아래 잘못만 하면 좋죠. 뭐. 이제 이분 좀 있으면은 30분 1시간 있으면 이제 두 발로 걸어서 병실 올라가실 거예요.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잘 잡아요. 진통의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자연 분만의 경우 산모의 회복이 빠릅니다. 여보세요? 내일 어차피 좀 전에 출산한 산모들 그래서 아침 일찍 와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오늘 어저께 나가서 내일 태어나는 분도 있고. 집사람이요, 집사람. 아, 사모님요? 네. 제가 전화하는 게 집사람이요. 이거 제가 친구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그냥 90% 통화가 집사람이고 그중 일부가 뭐 스팸이거나 병원이거나 주방 여사님하고 이제 청소 여사님하고는 일요일날은 이제 휴무시기 때문에 일요일만 와서 도와요.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같이 살질 않잖아요 지금. 왜 같이 안 사세요? 아 이제 집이 없으니까 집사람은 이제 처갓집에 있고 친정. 저랑 이제 애들 중에 둘은 여기 병원에서 이제 살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사는 거죠 일단. 주말 부부예요.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산모를 위해 분만 의사의 대기가 필요한 산부인과 병원. 그는 2년 전부터 이 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적된 적자와 동료 의사의 의료 사고로 인한 합의금까지 더해져 7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해마다 출산율은 낮아졌고 경영이 나빠지자 부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짐을 옮긴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침대도 원래 분만되고 이 책상만 들어온 것 뿐이에요. 제 옆방은 그러니까 분만 침대 똑같이 있어요. 조명도 이제 좀 어둡게 하는 거 바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명도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2개의 분만실 중 하나를 자신의 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에게 언제 위급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기에 그는 머리맡에 휴대폰을 늘 올려둡니다. 저는 여기가 집이죠. 출퇴근 시간 정말 뭐 5초? 시간 여유가 좀 많고 그래서 그리고 산모를 항상 진통하는 산모를 옆에서 가까이 항상 수시로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은 편하고 좋아요. 거의 유일한 장점이죠. 그런 점에서는 아주 뭐랄까 뭐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점이에요. 산모가 퇴원하는 날, 그는 아기 사진과 첫 가족 사진을 직접 촬영해 선물을 합니다. 가족 첫 사진 아니에요. 가족 첫 사진. 요즘들은 뭐 사진 많이 찍으시겠지만 휴대폰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나왔을 때 병원에서 찍어도 기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얼굴도 붓고 뭐 그래도 기념으로. 기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꼭 이쁘고 아름다운 것만 남겨야 기념인가요? 산부인과는 산모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산모 이름이 앞에 와요. 산모 이름만 쓰거나 남편은 이름이 없어요. 이런 데서는 그냥 누구님 남편이에요. 그냥 산부인과니까 그런 거죠. 산부인과는 그러니까 산모가 항상 우선이에요. 최우선.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지금 보는 건 팔이에요. 손하고. 이제 아기가 커서 하나면에 꽉 차게 보이는 시기인데요. 왼쪽이 머리예요. 위가 등뼈. 근데 가운데 움직이는 건 심장 부분. 다리 부분. 최하나 씨는 1시간 반 걸리는 경기도에 살면서 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태반인데 여기 지금 검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여기가 자궁 입부쯤이에요. 이런 걸 경계성 전치 태반 내지는 하부척상이라고 해요. 완전히 가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아질 여지가 꽤 있긴 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원래 임신이 진행이 되면 이게 태반이 위로 정상 위치로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거리도 멀고 작은 이 산부인과에 산모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자연분만이 왜 좋은지 출산하는 당시엔 잘 몰라요. 수술하면 안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조리원에 가보면 알아요. 수술하신 분은 회복이 엄청 느리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저는 나이도 많았어요. 제가 37세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 아기도 컸어요. 3.7kg 정도였어요. 거기다 늦게 나왔어요. 예정일을 5일이나 넘겨서 나왔어요. 그럼 웬만한 병원이면 벌써 2주 전에 유도분만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수술을 권했을 거예요. 근데 원장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런 덕분에 아기도 너무 튼튼하게 태어났고, 저는 회복이 제가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랐어요. 산모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병원이 경영난 때문에 없어지거나 하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는 다니면서 산모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온 30년 세월. 그는 왜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산부인과에서의 본연의 역할이 그거예요. 안전한 출산 그리고 가능한 그것이 자연분만이 되도록 돕는 역할이잖아요. 제왕절개에 비해서 대기 시간도 훨씬 길고 뭐 경제적인 점에서도 뭐 제왕절개에 비해서 유리할 건 없지만 그게 산모한테 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기한테도 나니까요. 초음파 정기 검진이 끝나면 그는 산모 수첩에 직접 초음파 사진을 오려 붙이고 기록을 합니다.
일반 산부인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죠. 한편 병원에서 하시겠지. 한편 병원에서는 이거 언제 이거 자르고 이거 붙이고 있겠어요. 한 달에 평균 15건의 분만이 이루어져야 적자를 피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답답하다고 이 상황이 좀. 이번 달에는 빵 내지는 마이너스 100. 빚만 좀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서 죽기 전까지 다 갚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겨우 병원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부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7억) 원이 넘는 빚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은행의 통보가 왔습니다. 대출이 만기가 와서 갚으라고 하네요, 일부를. 여태까지는 계속 연장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 상환하라고 해서 참 만기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네. 1년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네. 그가 손을 내밀 곳이라곤 가족뿐입니다. 여보세요? 난데 그냥 연장이 자동 연장이 안 되고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데 1억인가 뭐 9천 하여튼 1억 가까운 돈이야. 아버지나 아니면 뭐 어디 장인어른 뭐 저같이 뭐 없냐 좀 얘기해 볼 수 있냐? 인가? 하루도 쉬지 않고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나선 길. 발길이 향하는 곳은 문구점입니다. 산모 수첩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온 것이죠. 스케치는 이제 종이에요. 산문첩 이제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수첩 붙여야 되잖아요. 이제 인쇄를 일일이 각각 한 거를 책자를 만들려면은 이제 본드칠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절단면에 본드칠을 해서 이게 붙여야 되거든요. 뜯어져 있는 거는 2층 가져가요. 자주 와요. 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구경하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도 못 보던 게 또 있고 그래서 원래 미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마 그런 열정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편안해요. 주말 저녁 진료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약 7건의 산모 수첩을 직접 손으로 만듭니다. 이게 한 40몇 페이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일주일에 7권씩 만드니까 굉장히 단단해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일일이 재단하고 정성을 들여 만드는 이 수첩 한 권은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기록되는 것이죠. 말을 내면 시간이 좀 걸려요. 종이가 낱장이 떨어지지 말라고 덧대주는 거예요. 돈이 안 들잖아요. 일단 수고비 외에는 100원도 안 들걸요? 종이값하고 잉크값밖에 안 되니까 1,000원 들 거 종이값 얼마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걸 좀 많이들 드려야 되는데 임산부들이 체중에 이 수첩엔 임산부가 알아야 할 의학 정보와 산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해뒀습니다. 옆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뭐 손잡아드리고 뭐 순환하게 바랍니다 뭐 이런 거는 안 하는데 낯뜨거운지라서 이런 건 못 하겠고
뭐 하는 분도 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손 잡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너무 똑똑한 여사라. 그냥 그런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네. 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임신을 축하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기쁘고 설레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이 수첩에는 임신 중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몇 가지와 출산과 관련한 약간의 정보를 담아두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자 심상덕 올림. 잘 썼네. 보기보다 하나가 새롭죠. 이 수첩 한 권은 의사로서의 소신과 산모를 위한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자정을 앞둔 늦은 시각, 출산을 앞둔 산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출산의 징후는 찾아왔지만 분만에 이르기까지는 시간과의 싸움. 처음에 산부인과 전문을 따고 이제 취업 처음 했을 때는 그때 경산모가 일단 많았어요. 그때는 둘째나 셋째가 훨씬 쉽거든요. 경산모들이. 고통을 겪어내는 산모만큼이나 그의 체력도 서서히 바닥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시니까 힘줘서 1시간 내로 나야 되니까 1시까지 나야 되는데 1시간 내로 못 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힘을 1시간 이상 못 주거든요. 힘이 빠져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힘주기 시작했으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나야 되는데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출산의 고통. 단계 길게 주세요. 산모만큼이나 그 역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게. 끝. 하나 보시모. 아기 생각했으면 바짝 잘 내려서 드세요. 이제 약이 나오면 아픈 거 다 없어져요. 고생 끝이에요. 조금만 더 밀어내면 돼요. 턱 가슴에 붙이면서 턱 가슴에 붙이면서 좀 더 밀어내세요. 힘 빼고 머리 내리고 머리 내리고 머리 나왔으니까 힘들지 마세요. 심호흡하세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분만실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보람을 이럴 때 느끼세요? 분만 잘 됐을 때? 보람. 그렇죠. 분만 잘 됐을 때. 분만 잘 됐을 때 보람이죠. 뭐 그게 잘 못 느껴요. 이제는 덤덤해져 갖고. 이제 느낌도 사실 별로 없어요. 다만 아유 그래도 멱살잡이 안 당하고 당할 일 없고 119 타고 응급실 가는 끔찍한 일을 안 됐으니 다행이다. 뭐 이런 다행이네. 뭐 이런 생각. 한 번의 재수 끝에 입학한 의과대학. 우연히 선택한 과가 산부인과였고 나름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산부인과 의사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분만실 한켠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맞는 두 번째 봄. 병원에서 맞는 아침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기 마련이죠. 다행히 원금 상환금의 일부를 갚을 방법이 생겼습니다. 일부는 큰 딸이 뭐 좀 그동안 이렇게 일하면서 조금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일부 빌려준다는 거죠.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식하네.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언젠간 다 갚아야 될 돈들인데 이거 참 언제나 갚을 수 있을지. 진료가 끝난 저녁 시간. 요즘 그가 새로 시작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랄까요? 장비라고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수술대입니다. 수술대는 산부인과 수술대는 다른 과 수술대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다리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는 지금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수술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커프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1인 미디어를 개설해서 산부인과 관련 정보를 사람들과 나누는 일인데요. 수술실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체로 이 정도의 보시는 분들께 모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병원 수술실을 소개합니다. 빨리 올라가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 병원 운영만 가지고는 빚을 내가 다 갚을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은 없는데 뭐 유튜브에서 정말 뭐 100만 유튜버라도 돼가지고 수입의 일정 부분 보탬이 되면 뭐 빚도 갚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봐줬다는 건 내가 알리고 싶은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그게 뭐 지향절개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영상도 앞으로 찍을 건데 그런 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그가 걸어온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병원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병원을 찾은 이주연 씨 가족. 대략 현재 체중은 1940, 6g 가량. 성별은 32주가 넘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데 뭐 나와봐야지 아는 거지만 초음파로 보기에는 아들일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임신은 여자에게 두렵지만 설레고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솔직히. 살아가면서 겪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을 또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둘째를 갖고 낳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두려움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네. 심상덕 의사와 고락을 함께 해온 간호사들. 길게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월급을 다 줄 수 없으니까 돈이 없어. 돈만은 뭐 특별히 더 많은 건 없고 지출하기 나간 게 많아. 원장님이 자꾸 싸게 해줘서 그러잖아요. 싸게? 뭘 싸게 했어? 환자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아요. 같이 다 한다는데 안 받잖아요. 내가 완전 자원봉사라는 사람이야. 왜 안 받을 거? 원장님 거의 자원봉사 원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겠어. 무슨 자원봉사야? 이건 다 받지. 원장님 뭐 하면은 정말. 세동검사 같은 경우도 보험은 한 번만 인정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되는데도 다 그냥 무료로 봐주시고 초음파도 새벽에 입원하는 금액은 또 따로 안 받으시고 안 받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결국 이번 달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은 좀 더 있죠. 이번 달만 넘기면 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긴 한데 남아 있는 거여서 측등 딱 해갖고 보내고 나머지는 또 실체 할게요. 어김없이 돌아오는 월급날. 특히 이번 달엔 분만 횟수가 줄어서 적자가 생겼습니다. 한 100 정도?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거죠. 뭐 생활비나 이런 건 다 안 가져가는 거로 치고 제 인건비나 생활비는 없고 한 100만 원 마이너스 된 거예요. 분만이 줄어드는 달이면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 궁리해보지만 뾰족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옛날보다 더 튀어나왔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설마. 빨리 돈을 버셔가지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돼요. 보험이 없으세요? 꽤 되셨어요. 제가 충치가 좀 많아갖고 일찍 이가 어금니가 빠졌어요. 그래서 위아래 양쪽 어금니가 지금 없어요. 없다 보니까 좀 앞니를 씹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제가 이 구조가 이게 돌출입이에요. 돌출입이. 굳이 씹을 필요가 없어요.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와 함께 해온 오현경 간호사. 아마도 집에 못 가시고 계속 병원에 머물러 계시니까 그냥 위인전에 나오는 막 그런 와 되게 훌륭한 사람이네 막 그냥 그렇게 보면 좋은데 현실에 있는 사람이면 되게 답답한 것 같아. 계속 이익 없이 맴맴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든 생활하고 있고. 소신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평균 15명의 출산이 이루어지면 병원이 유지는 되는데 이번 주는 산모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 달 분만 횟수는 8번. 이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야 할 텐데 적자가 늘어나는 달이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연봉이 꽤 높은 월급의사 자리 제한입니다. 상황을 아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람이 당장이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도 계속 비밀이죠. 비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해야겠죠. 지금은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오느니까 남의 밑에서 취직했으면서 월급을 많이 받는데 뭐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신 진료를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런 점 때문에 취직하기는 어려워요. 아니 30년 동안 지켜온 지조가 있지 어떻게 지금 갑자기 좀 어렵다고 안 하던 대로 하겠어요.
외래 진료가 빨리 끝나는 주말. 병원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들으세요. 다운이 형한테. 5, 6년 전 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오네 오늘. 그냥 이걸 치우는 게 낫겠는데 못 앉겠어. 이걸 제가 아니면은 가해로 의자를 이렇게 둬서 가해를 앉을 사람은 앉고 뒤로 밀어요? 들어야 돼요. 바닥에 턱을 만들어 놨어요. 위에다가. 애들은 여기 앉았어요. 애들은 여기 맞네. 아, 이렇게. 이거는 아무데나 칠까요? 여기 칠까요? 이 에어컨 좀 풀어야겠어요. 원장님 제일 바쁘시네. 2013년도, 14년도에 출산하신 분들이다. 뭐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4년. 컸죠. 요즘 제일 저희 큰 애가 누구죠? 이 중에 정신이 없다. 이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의 모임은 꾸준히 이어졌고 병원에 축하할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옵니다. 박수 한번 해봐 언니랑. 저희 큰애인데 순산하라 2013 해가지고 순산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2013년도생이 한 지금 5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둘째 뭐 2016년도에 해서 순6, 순7 이렇게 그다음 아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도 소개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일 10명 정도 소개했거든요. 제일 많이. 엄마 이거 맞아요? 지금도 은퇴하시기 전까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병원이 문 닫지 않고 운영될 수 있게 저희들이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원장님이 좀 이렇게 다운되실 때 파이팅 해드리는 것도 좀 있고 원장님 그래도 축하할 일 있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애들 데리고 오고 하니까 애들도 병원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안 그래도 오늘 진업이 간다고 하니까 큰애가 진업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리셨는데 그 구독자가 1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1000명 돌파를 축하하는 기념으로 shadow walks faster than you. You don't really know what to do. You're not alone. You really think that 다운이는 매운 걸 하나도 안 먹어요. the best of you is gonna lift you up and let you down.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임신에서 출산이라는 긴 시간을 그와 동행하다 보면 산모들은 무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아이와 산모를 위하는 그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산부인과 경영들이 대체로 어려워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걸, 야, 이걸 언제까지 하지? 계속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항상 해요. 덕분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분반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또 놀아주고 하니까 뿌듯하죠. 그 흔적 같은 걸 흔적. 물론 이제 키우는 분들을 비하면, 오냐, 고맙다. 이거 뭐야, 물 주는 거예요? 물도 얻어먹고 해요. 그러면 4명이니까 4개.
3,800원 있어요. 이거는요? 그거 계산 다 했어. 네, 다 했어. 다 했어. 그럼 자, 자기 거다 집어. 자, 저 조심, 한 군데 모여서 차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자, 이쪽으로 와, 이쪽 거기 아니야, 이쪽. 같이 가야지. 같이 이쪽으로 모여서 가고. 갈 곳을 잃었던 수많은 나의 시간이 뭐 이 정도면 아줌마지. 아이고. 찍으면 잘 나와. 사진을 찍어야겠네. 여기서 이렇게 나란히. 자, 꽃받침 할게요. 꽃받침. 원영이 꽃받침. 소신을 지키며 어렵게 걸어온 길. 누구보다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 나온 아이들을 키우면서 산모들은 출산을 행복한 추억으로 만들어준 그에게 감사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 아이를 이곳에서 출산하게 된 최하나 주경석 부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지면은 깊이 들이마시고 바짝 주는 거예요. 자, 숨어 가세요. 숨어. 아기한테 천천히 많이 보내야지. 천천히 숨어 가세요. 다 됐어요. 다 됐고. 거기다 놨어요. 지금 주세요. 힘 빼고. 힘 빼고. 머리 나왔어요. 힘주지 마. 오전 8시 36분. 아들이에요.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 울음소리가 차가운 병원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동생을 만날 생각에 형도 참 행복해하는 것 같죠? 네. 벌써 나왔어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무서울 만큼 옆에서 지켜보기 좀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할 만큼 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줘야죠. 더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죠 이제 제가. 네. 둘이 됐으니까. 힘든 시간이 지나자 가족이 늘었습니다. 둘째, 돈 셋째 나라 또 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죠. 유일하게 산부인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과가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죠. 산부인과만이 유일하게 욕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이주연, 김재용 씨 부부도 6년 만에 둘째 아이를 무사히 품에 안았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출산이 늘어나자 병원도 다행히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9월 이 병원의 분만 횟수는 16건. 아빠분이 아니 앉으실게요.
조금 더 해줄게. 아빠 조금만 더 해줄게. 바짝 붙으세요. 오른쪽으로 10cm. 아이를 품에 안은 부부는 한결같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연출한 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훅 들어가서 준비도 안 됐는데 찍어요, 보통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웃으세요라는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렇게 대부분 다 흐뭇하게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데 참여해서 돕고 두 사람이 왔다 세 사람이 돼서 나가는데 한 정도 이 정도의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의사는 없죠. 300개사 빼고는. 단점 몇 가지. 아까 말한 경제적인 거, 일이 고되다는 거, 밤낮을 쉴 수 있다는 몇 가지 빼면 몇 가지 빼면 참 괜찮은 직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온 힘을 다해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순간. 이들 곁에 의사 심상덕이 있습니다. I'll tell the world, I'll sing a song. It's a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 Since you came along. Your touch is sunlight through the trees. Your kisses are the ocean breeze. Everything's alright when you're with me. And you're my favorite thing. Oh, the love that you bring. There's a song in my heart, I feel like I belong. It's a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 It's a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